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현재 7시 이제 6분을 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러셀 2000 지수가 1% 올랐어요. 네. 다 쉬는데 혼자서 네. 이제 아우가 열심히 지금 저 아래서 올라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이 그만큼 좀 되게 조정을 받는데 일단 재미있게 조정을 받는다. 저는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재밌는 조정, 건전한 조정. 네. 이거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금융지표 보시면은 S&P 500이 하고 이제 나스닥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S&P 500은 4,600을 뚫지는 못했다. 네. 하지만은 지금 조정받는 분야가 대부분이 지금 AI 관련주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분야고요. 반대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인 뭐 금융주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소매주 이런 쪽에서는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제도 말씀하셨던 그 키 맞추기 네. 이런 형태로 본다면은 지수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게 보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업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골고루 상승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한 5.58%. 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갔고 지금 4만 1,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한 20개월 만에 이 정도에 지금 4만 1,000달러를 지금 장중에 4만 2천 막 돌파 4만 2천까지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금도 장중에 2,152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금이 정말 금값이 됐어요. 금값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하락을 이제 보여갖고 결국 이제 장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조정을 받아도 이렇게 딱히 이렇게 좀 불만스러운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네, 두렵지가 그리고.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보자면 제가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려야지 하고서 못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우버인데 우버가 그 네. S&P 500 편입에 대한 그쵸, 네, 기대감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버가 네. S&P 500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제일 1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는 혜택을 좀 본 것 같아요. 지금 18일에 아마 편입이 되는 걸로 맞습니다. 예정이 네. 돼 있는데 네. 그에 따른 이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네. 벌써부터 벌써부터 주가를 나옵니다. 끌어올리고 네. 있고요. 네. 또 종목별 이슈 쭉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로슈. 뭐 미국 업체는 아닙니다. 스위스 네. 제약업체인데 그동안 종양학이라든지 바이러스 쪽에 이제 가장 강세를 갖고 있던 회사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시가총액 1위고요. 스위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미국에 있는 비만 치료제 중에서 카보 테라퓨틱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를 30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보노시스크와의 오젠픽과 이제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갔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지난주에 제가 에브비가 암 전문 업체인 이뮤노젠을 이제 100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합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지금 제약업계,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지금 M&A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꼭 연말 되면 나오는 이슈가 딱 두 가지입니다. M&A 아니면은 인원 감축. 그런데 제약업체 쪽은 아마 기술 간 이동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갖고요. 아마 M&A 쪽이 조금 더 강세가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정유업체도 지금 M&A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은 아마 시장을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원 소식이 연말에 지금 계속 있죠. 스포티파이가 감원한다라고요. 예, 스포티파이는 사실은 이제 그 스웨덴 회사인데 유럽에서 최대 음악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업체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사실 보시면은 2년 동안 분기 매출이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왜 감원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올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점점 다 기기들이 다 대체하나 봐요. AI들이.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스트리밍 업체 쪽이 지금 경쟁이 지금 격화돼 있거든요.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진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스포티파이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 달부터 유럽에서 그 플랫폼 반독점법이 이제 시행이 돼요. 그거와 관련돼 있어갖고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규모 사이즈를 적절하게 지금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 반독점에 대해서 그쵸, 굉장히 규제가 심한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은 반독점 관련한 그런 게 별로 안 저희도 센 것 같아요. 법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유럽은 되는 기업들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반독점법에 걸릴 만한 회사들은 없어요. 왜요? 포털 사이트만 해도 그렇죠. 뭐 네이버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메신저도 그렇고 예. 기본적으로 인터넷 관련된 플랫폼 많던데. 근데 대부분 이제 요 법들은 자국 내 회사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회사들 경제하려고. 그렇죠. 특히 이제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반독점법에 다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중국에 이제 알리바바도 걸리고요. 네. 이런 식입니다. 유럽 외의 네. 기업에 대한 그런 제재 차원에서 반독점 관련한 이슈가 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스포티파이는 직원 감원 소식과 함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앞서 잠깐 그렇죠.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 네, 네. 이더리움도 올라가고 하면서 네, 다 올랐습니다. 지금 관련 뭐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계속 상승세죠. 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그 시가총액의 53%를 차지해요. 전체 중에 요 하나가 53% 차지합니다. 혹시 비트코인 가지고 계세요? 전액. 이전에 가지고 이전에. 이미 이제 매도를 하시고. 예, 이제 재미가 없어갖고. 근데 그 사이에 또 좀 참으시지. 모르는 사이에 또 올라왔다. 네, 2년 사이에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웃고 계시잖아요, 네. 다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요. 달러 약세에 대한 해지 수요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년 4월 달부터 지금 이제 반감기가 돌아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감기가 돌아오면은 아마 보상이 절반으로 또 줄어드니까 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3일 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블랙록과 만남을 가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1월 중에는 현물 ETF가 출시되지 않겠느냐. 그쵸.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ETF가 출시되면은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면 아마 거래량이 30% 이상은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지금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4만 1,000달러까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에서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이죠.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어제 5.48% 상승했고요. 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경우 채굴업체거든요. 8.4%. 비트팜즈도 채굴업체거든요. 5.42%가 급등했고요. 네. 최근에 뭐 한 2주 동안에 한 25%가 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한 3만 8천 달러 요쯤에서 네. 너무 사고 싶은 거 너무 사고 싶어. 참았거든요. 네. 또 제가 사면은 네. 여방꿀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왜 사봤는데 또 자꾸 사고 싶은. 네. 뭐 4만 5천 달러 얘기가 일단 나오고 그 전에 최고점이 6만 달러가 6만 넘었기 달러였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뭐 10만 달러 얘기도 나오고. 10만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거기까지는 좀 오버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한 전고점인 한 6만 달러 정도만 넘어져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뭐랄까 좀 해피한 가격이 되지 그쵸, 않겠느냐. 그쵸. 이제 이렇게 예.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은요. 알겠습니다. 반면 반도체 기업들이 밤사이에 네. 좀 많이 하락했는데 그 네.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도 2%대 빠졌죠.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사실 지난 어몬드 상무장관이 지난주 토요일 날 연설을 했어요. 연설에서 엔비디아가 H20과 L20 중국 맞춤형 반도체를 출시한다고 그랬어요. 네. 요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왜 이렇게 나오자마자. 왜냐하면 이미 전에 이제 H100하고 A100이 규제를 했어요. 그러자 엔비디아가 H800하고 A800을 출시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 수출만 하겠다. 이걸 또 막았었어요. 그때 이게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H20과 L20을 또 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무장관도 열받아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것도 규제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중국 매출이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주가가 어제 한 2.6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관련돼 갖고 인텔도 한 3.18% 하락했고 AMD가 2.32%, 마이크론도 한 2.16%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 쪽이 좀 조정이 좀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저 AI 칩 관련해가지고 네. 그 세멀트머니 네. 오픈 AI 그 다시 컴백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제 기사 난 거 보니까 그 한 스타트업 기업의 칩 구매를 뭐 하겠다라고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해가지고 왜 작은 기업에 칩을 구매하지 이렇게 내용 보니 또 본인이 투자한 맞습니다. 회사더라고요. 돈 욕심을 자꾸 부리는 것 같아요. 뒷주머니를 탔다는 소문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어쨌든 이제 칩을 이제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곳에서 그쵸. 굉장히 많이 개발하는데 네.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당하고 관련 시장 내에서도 경쟁이 맞습니다. 좀 격화되고 있는 게 과연 또 엔비디아가 어떻게 네. 또 살아남게 될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 한번 테슬라죠. 해볼까요? 네. 어제 발표가 됐는데 11월 중국 내 판매량이 17.8%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연말 재고 할인을 돌입한다. 또 예. 그래서 목표치가 원래 올해가 한 180만 대였는데 인도량을 채우려면은 한 12월 달에 꽤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을 열심히 해야겠군요. 그래서 X3죠. 모델 3, X, Y 이 세 개 모델에 대해서 한 24,000달러에서 2,400달러에서 3,000달러 수준으로 할인을 하겠다. 보통 근데 연말에 자동차 연식이 바뀌니까 그쵸. 모든 기업들이 다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전기차는 잘 안 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말까지 인도량이 부족해갖고 하진 없어서 않았거든요. 못 예, 없어서 파는데. 못 파는데 이제는 이제 남아 도는구나 이런 얘기가 도니까 결국 주가는 이제 마이너스 1.36% 이제 하락한 걸로 마쳤고요. 나머지 전기차 관련주들도 어제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 요즘에 테슬라 저렴할 때 핫딜할 때 살려는 그런 수요가 네. 꽤 눈에 띄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당장으로 또 할인해 테슬라 언제까지 할인할 거야 하지만 또 다음 달에 발표되는 그 인도대수나 그쵸, 매출을 보면은 와 역시 테슬라는 테슬라다. 테슬라구나 네, 네, 이렇게 네. δηλαδή 그리고 매출이 이렇게 뛰었다고 이런 또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중국 내 매출만 줄었을 뿐이지 다른 곳은 이렇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사실 비아디가 순수히 이제 그 전기차만 놓고 봐도 그 인도량 증가율이 거의 한 10% 넘게가 나왔어요. 그리고 테슬라를 이제 앞질렀다. 충분히. 예, 그렇게 나오면서 사실 이제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결국 중국 사람들 저가 상품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줄은 게 앞으로도 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전체 판매량 중에 반을 중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경제 지표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볼까요? 네. 다른 것보다 어제 공장제 수주가 10월달 수주가 마이너스 3.6%예요. 하락을 했거든요. 전월 대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9월 달에는 2.3% 상승을 했어요. 오, 그리고 많이 하락했네요. 전망치는 마이너스 2.6이었는데 마이너스 3.6까지 떨어진 것은 3년 6개월의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조업 관련해서는 예. 계속 PMI도 예. 안 좋은 거. PMI도 안 좋고요. 뭐 내구재 수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7인데 이것은 계속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공정제 수주까지 지금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건 제조업 경기는 분명히 둔화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그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을 다시 또 재해석하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또 뭐 그 해석해요. 뭐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시장에서. 하여튼 이제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13일이죠. 다음 주에 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한 98%로 보고 있고요. 1월 31일에는 84%. 그 다음에 1월 달에 25bp 인하 가능성을 14%로 높였어요. 저는 인하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3월 달에는 3월 20일에는 25bp 인하 가능성을 50.9%까지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보는 것은 일단 파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뭐 하시던지 말던지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뭔가 중요한 그렇죠, 이슈인가요?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네. 유엔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하는데 이번에는 두바이에서 열렸거든요. 네. 두바이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요. 12월 10일까지 하는데 2일 날 이미 118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늘리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보통 2022년 말까지 3,372기가와트가 지금 발전 설비 용량이거든요. 재생에너지 쪽에서. 네. 이것을 2030년에 1만 기가와트까지 합의를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고요. 중심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하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다른 것보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썬파워가 어제 한 6.43%,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윈드가 한 7.58%, 여기다가 플러그 파워가 6.61%, 퓨어스 에너지가 4.92%. 한 일주일 동안 전반적으로 이 회의가 시작되면서 재생에너지 그 주식이 한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뭐 풍력도 그렇고 그쵸, 전 네. 세계적으로 태양도 그렇고 그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었던 섹터이기도 네, 맞습니다.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다시 뭐 트럼프가 내년에 승기를 잡게 되면은 재생에너지 쪽을 또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대세는 걸을 수 없는 대세는 것 걸 수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벌써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허브라든지 인프라를 거의 다 깔았어요. 깔았는데 그걸 뭐 버릴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근데 뭐 보조금을 좀 낮춘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대세를 걸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미있던 게 의장국이 이제 두바이인데 의장국 의장이 좀 발언을 좀 잘못했어요. 화석 연료 퇴출은 과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석유 국가니까. 그 얘기를 했다가 욕을 이제 뭐 바가지로 먹고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네. 바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속도면은 사실은 원래 생각했던 게 2050년까지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게 전전회의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30년까지 더 앞당겨 버렸어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급상승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 가격의 사상 최고치 경신. 네. 이제는 좀 약간 금 투자를 지금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다 보고요. 그래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기존에 이제 금 가격 상승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달러 약세에 대한 해지 수예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나오면은 사실은 거래량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달러 해지 수요가 나오면은 거래량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그럼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그렇죠. 있다? 중앙은행들이 왜냐하면 금을 더 소유해야 돼요. 달러가 약세였으면 자기들이 보이는 외환보유고가 네. 가치가 하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금을 더 소유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에서는 2,400달러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그 정도까지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한 95까지 하락한다. 지금 시장에서 한 내년 하반기 95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한 2,300달러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JP모건이 한 2,300달러 내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근데 제가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만 언급을 한번 네. 할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현물, 금을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을 살 때는 뭐 한국금거래소라든지 대한금거래소 이렇게 골드바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런데 KLX 김거래소를 거기도 통해서 있죠. 하시고요. 예, 거기는 이제 거의 거래가 없고요. 네. 이제 사시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것들을 내야 돼요. 그렇죠. 세금이 좀 붙죠. 네. 그래서 하실 거면 만약에 통장에다가 수탁을 해버려라. 금통장. 예, 금을 직접 찾지 마시고 거기 거래소에 금통장에 넣어갖고 위탁을 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이제 금을 매도도 칠 수 있고 매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미니 금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리스크가 좀 네, 있죠. 있죠. 선물이 이제 예탁금 이제 정상 그 한 10%만 증거금을 내기 때문에 네. 이제 레버리지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즘 많이 보는 게 이제 금광 주식을 좀 봐라. 금광 주식. 예, 왜냐하면 금광 주식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이유가 뭐였냐면 금 가격이 올랐는데 네. 거래량이 없었어요. 매출량이. 그런데 이번에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 가격하고 금광 주식의 상관관계가 0.8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금 가격이 최근에 뭐 뉴몬트라든지 바리골드 그다음에 로얄골드, 킬로스골드 같은 경우가 한 지금 한 2주 동안 10% 이상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좀 이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베네크 골드 마이너스 ETF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은 금 투자를 하시는데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주요 또 앞으로 확인해봐야 될 일정 간단히 좀 볼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밤에죠. 내일이죠. 네네.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하고요. ISM의 비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네. 원유 재고도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월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 이렇게 나오고요. 좋지. 네. 그다음에 주요 기업 실적은 뭐 5토존 정도.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의 부품이라든지 네. 정비 이런 쪽 관련된 회사인데 뭐 저 국내에도 지금 진출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쭉 전달 드렸고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